최고의 발언을 제가 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많은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하시는데 그 발언이 다 어떤 이 언론에 주목받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서 저중직 최고위원에 비해서 초반에는 별로 발언에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 발언에 주목받았던 게 거짓말이야.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관련해서 거짓말이야 노래를 부르진 않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거짓말이야. 이게 약간 좀 호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가져갔었고 그 뒤에는 어떤 이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주목도 있었지만 당내 문제에 대한 발언들을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이나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신 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과 저의 발언이 서로 상반되는 발언을 하면서 그날 언론은 하루 종일 고민정 최고의 발언과 저의 발언이 비교돼서 나왔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 각자가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대립적인 걸로 언론에 나와서 조금 좀 민망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 지난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서 당의 혁신, 당내 민주주의, 그 다음에 당의 단결을 위한 여러 가지 주제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께 공약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과 관련된 발언들을 아무래도 최고위원회에서 많이 하게 되니까 부산의 현안들이 중앙에서 다뤄지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발언을 하신 게 기억이 났는데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잘 짚어서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책에 보니까 노무현 퀴즈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 덕분에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저에게 특별히 인연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지만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인연이죠. 8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구에 처음 출마하셨을 때 그때 제가 동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다 합동유세라는 걸 했습니다. 그 합동유세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유세를 들었는데 정말 유세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저런 정치인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유세를 듣고 선거 때 자원봉사를 시작한 게 아마 또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 하실 때 부산에서 희망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표 맡으시고 또 제가 가사 맡고 하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던 그런 경험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따라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부산역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그때 제 기억에 한 10일 넘게 집에 들어가자고 분향소를 지켰던 것 같아요. 신들께서 정말 많이 오셨는데 그 분향소를 지키면서 이제 그 시간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그리고 노무현의 길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부산에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그 활기가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서 지역주의 극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는 마냥 이렇게 씩씩하신 모습만 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근거지 부산에 오시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러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뭉클하신가 봐요. 네. 축하기념을 하고 가수 뭉클해. 저도 처음 뵙는 모습인데 여러분 힘내라고 다시 한번 축하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활동해
했던 것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들어오실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는 이제 여쭤보지 못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선물처럼 질문들을 모아뒀거든요. 한 2개 정도 뽑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누가 쓰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대통령 선거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장관님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모든 정치인은 마지막 꿈이 대통령 출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최소한 정치인이 대통령 출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기를 갈고 닦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저는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꿈이 없는 정치인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꿈이 없는 정치인은 그냥 그때마다 한 번 더, 2번 더, 3번 더 하는 그 꿈만 가지고 있겠죠. 과연 그 꿈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고요. 오히려 내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이 정치를, 나의 정치를, 우리의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정치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하실 생각 있으신지요? 네,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질문 받았는데요.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 가장 슬펐을 때 언제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어디 가나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의 답은 가장 기뻤을 때는 사실은 아들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네. 제가 아들을 굉장히 결혼하고 늦게 낳았거든요. 결혼하고 8년쯤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를 기다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군에 안 가 있었으면 오늘 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을 텐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가 제일 기뻤고요. 제일 슬펐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슬펐습니다. 네. 제발 질문만으로도 이 시간을 꾸며갈 수 있을 정도로 막힘없는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부산시당위원장과 관련된 걸 여쭤볼 텐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경선이 있었고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최초의 여성 시당위원장이라는 타이틀도 달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출마를 또 하셨는지 또 되시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오고 계신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초의 여성 시당위원장은 아니고요. 예전에 2004년도에 4년도 5년도 그때쯤 아마 윤원호 시당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때는 진영? 경선은 아니었고 시당위원장을 한번 맡으셨고요. 그러고 한참 지나서 이제 제가 여성 시당위원장을 맡았는데 제가 그때 출마했을 때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부산민주당에 새로운 활력을 좀 풀어놓자. 지금 민주당은 당원이 늘어나고 있고 당원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들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당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당위원장 경선에 나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많은 당원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시당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지난 1년간 숨가쁘게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혁신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내년 4월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내년 4월에 만들어내야 실제로 혁신했던 부산민주당의 결과들이 내년에 평가받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까지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생각하기로도 손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이 오시고 나서 부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슈 파이팅도 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장외 집회가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았던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집회가 있으신가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신앙 당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집회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1년 반 동안 6번 정도 집회를 했었는데 대부분 그 집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부산에서 집회를 해요. 이런 타이틀을 좀 많이 달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가 당 대표님과 함께 부산 서면거리에서 내리쬐 있는 햇볕을 맞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했었던 그 집회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부산 시민들도 호응을 많이 해주셨고 대표님도 특별히 또 부산에 오셔서 자갈치시장 현장 방문도 하고 또 후쿠시마 집회도 함께 했는데 그때 그 집회가 부산의 시민들에게 민주당이 후쿠시마 싸움과 관련해서 아주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산에서 그런 집회를 하자고 했는데 적극 응해주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멋졌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당 위원장 전에는 또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 부산진구의 구청장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민선 7기 부산진구 구청장으로서 기초단체장 직무수행 종합평가에서 부산 1위도 아니고 전국에서 1위를 하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니 전국 1위면 전국에서 가장 일을 잘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든지 부산진구의 그 전과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전국 1등 했다고 하면 저 자리에 와 계신 우리 경기도 화성에서 철모시장님, 또 서울의 영등포구의 최현일 청장님, 송파구의 박성수 청장님, 또 우리 황명선 시장님,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좌우 같이 일했던 청장님들인데, 네. 우리가 공동으로 일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선 7기 민주당 구청장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일을 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행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역에 오래 묵었던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부산진구의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진짜 부지런한 구청장이 어쩜 저렇게 부지런할 수 있냐. 안 다니는 데가 없고 모르는 데가 없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꿰뚫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부산진구가 전국 최초로 노인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곳입니다.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돌봄을 받고 자기 지역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전국적으로 처음 만들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런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델 사업을 했던 것이 저는 이 노인과 바다라고 얘기하는 부산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부산진구에서 하지 않았나 그걸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도 그런데 또 부산진구에서 주거 서비스와 관련된 것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초읍에 가면 이 어르신들이 이제 독거 어르신이나 혹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따로 살 수 있는 노인 친화형 집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LH와 함께 저희가 따로 아파트를 지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고 또 어르신들 혼자 있는 어르신들이 따로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하우스도 있고 이런 그 어르신들의 문제 중에서 주거와 관련한 문제를 접근해서 그분들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따라 배우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부산진구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잘해왔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성공 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겠죠. 네, 오늘 최고위원으로서의 서은숙 그리고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서은숙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책에 더 많이 들어있지만 저희 이 자리에서 짧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부산진구 구청장으로서 해오신 활동도 잠깐 다뤄봤는데 아쉽지만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의 닫는 말에 보면 질풍가도 서은숙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되면 더 많은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또 이 길이 마냥 힘겹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도 많고 또 많은 격려와 응원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늘 지풍파도 같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첫 선거를 하는 마음으로 첫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저를 더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옆자리에 있는 우리 안기령 우리 수석 대변인은 굉장히 젊습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책 견해를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고 계세요? 네? 네. 이번에 뉴스공장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우리 이런 여성 정치인들을 아주 젊은 여성 정치인들을 젊을 때부터 잘 키워야 됩니다. 저도 네, 우리 안기령 부대변인보다 조금 많은 나이였지만 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젊은 여성 정치인 또 젊은 남성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키워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서은수 최고위원님을 잘 배워서 좀 잘 따라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오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제가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은 제게 맡겨진 일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의 온 힘을 다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서 새로운 부산진구 또 새로운 부산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역할을 잊지 않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정원숙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로 늘 성장하는 정원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